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해부학 3-1강 가시위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회전근개 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강의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가시위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회전근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단일뼈대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들의 회전근개 단일골격근 하나의 과활성화를 톤을 다운시켜서 정상 기능으로 만들고 강화시켜서 정상 기능으로 만들고, 이게 실전에서 활용을 해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그 근육들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복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 회전근개 얘기를 할 때는 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하면, 우리가 가시위근이 신용어고 극상근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용어입니다. 영어로 스프라스피네터스. 자, 기시정지로 넘어올게요. 여기 기시점에 가시위 오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갑골, 어깨뼈를 보면 포사가 2개 있죠.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위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극상근인 거죠. 이 가시위라는 게 어깨뼈에 있는 이 가시를 얘기하는 거고, 견갑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움푹 패여 있는 부분에 기시되어 있다. 그리고 정지점이 위팔뼈의 큰 결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위팔뼈나 넙다리뼈는 뼈다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은 큰 돌기가 있고 작은 돌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돌기를 그레이터 튜버클이라고, 위팔뼈는 결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넙다리뼈는 트로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큰 결절과 작은 결절이 있는데, 큰 결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가시 아래 오목이 되겠죠. 이제 견갑골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뼈를 볼 때 대표적인 랜드마크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라스피너터스 포사, 인프라스피너터스 포사, 글레이노이드 포사,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아크로미온이죠. 이 랜드마크들이 지금 이 어깨뼈에서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구조해부학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가시 위 오목이라고 설명드렸고, 가시 아래 오목이고, 여기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소흉근이 붙어있고, 상완 이두근의 단두가 붙어있고, 여기에 측면 삼각근 붙어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이 글레노이드 포사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GH 조인트를 만드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레노 휘모랄 조인트. 자, 작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기시점 보시면 이거 다 제가, 작용은 기시점이랑 정지점에서 화살표 그어서 확인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힘 이렇게 발생하면 팔 위로 올라가겠죠. 팔 위로 올라가는 거 뭐예요? 어깨의 움직임에서 보면 ab덕션이죠. ab덕션, 벌림. 자, 그리고 회전근개 모두 다 이 가시위근뿐만 아니라 GH 조인트의 안정자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서두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에서 하나 더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만약에 벌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팔뼈 벌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팔뼈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깨뼈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짧아지면 얘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방 회전하겠죠. 하방 회전, 아래쪽 돌림. 자,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가시위근이 견갑 상완 리듬에 직결되어 있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어깨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회전근개를 얘기하면.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접근하셨던 게 회전근개 파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전근개를 운동을 시키거나 팔페이션에서 마사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근육으로 잘 안 쓰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회전근개 같이 질량이 작고 섬유가 얇은 근육들을 함부로 마사지하면은 상당히 이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 근육의 질량이 작거나 얇은 근육들, 내구성이 떨어지는 근육들의 케어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견봉 하공간 충돌 증후군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어깨 충돌 증후군, 그죠? 어깨 충돌 증후군이 정식 명칭으로 견봉 하공간 충돌 증후군입니다. 말씀드리자면 SAIS라고 불립니다.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임핀지먼트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시위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거 뭐예요? 아크로미온과 상완골 사이에 뭔가 거리가 있는데, 지금 옆에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얘가 축소됐대요. 그러면은 얘네가 움직이면서 위팔뼈 이렇게 올림 운동할 때 공간이 좁아지면서 얘네가 손상을 입을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략하게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시위근에 힘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위에 벌사라고 하는 점액낭이 있는데, 점액낭이 같이 그 위에 존재하게 돼 있고, 그게 같이 압박을 받으면서 손상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 추가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 서브 아크로미얼 벌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회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근육 명칭이나 조직 명칭을 대면서 극상근 건염이래요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좀 그거를 알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의사분들이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좋지만은 그래도 좀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다고 왔어. 가시위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서 생겨요? 어깨 벌림 동작에서 뭔가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레터럴 레이즈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환자가 왔는데 처음부터 레터럴 레이즈 시켜보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모르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어깨가 아프다 이러면은 극상근이 제 기능을 못하나?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위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똑같이 이제 도수 근력 검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건측인지 환측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벌림 자세니까 당연히 이제 극상근, 이게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찍긴 했지만 극상근이 잘 작용하는 범위는 0도에서 15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조금 고려해서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용이 벌림에 대한 내용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찍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MTcan 테스트예요. 이게 사실 이 도수 근력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페셜 테스트라고 해서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깨 질환 문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스페셜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MTcan 테스트.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향해 있죠? 이렇게 캔을 밑으로 따라내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해서 MTcan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검사들도 있다. 나중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반응이 좀 좋으면 그런 스페셜 테스트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런 테스트나 운동을 시켰을 때 통증 부위를 확인을 합니다. 그게 맞는지, 조금 더 내가 했던 예상이 좀 더 맞는지에 대한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확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증학 기전의 원인과 치료? 뭐 이런 책인데, 예전에 트리거 포인트 유행할 때 이런 책들이나 그림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다시 번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가 통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사지를 해서 통증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술을 하나에 매달리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이걸 실전에서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얼마나 잘 먹혔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잘 구분해서 후배들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트리거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걸 마사지를 한다라는 접근으로 가지 마시고, 폼롤러를 한다 이런 접근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여기를 썼을 때 이 우리 지금 가시위근을 하는 거니까 가시위근을 썼을 때 통증이 삼각근 근처에서 유발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방사통이 여기까지 일어난다고 하니까 통증 유발점이 일치해, 그러면 조금 더 의심이 가까워진다,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내구성이 낮은 근육들을 이렇게 릴리즈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잘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전근개에 대한 마사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이런 마사지 기법을 알려는 드리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스스로 만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이 환자를 보는 분들이 여기를 마사지를 할 수 있겠죠. 매뉴얼 테크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깨 통증을 개선시키는데 일시적으로 통증이 경감되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어깨 충돌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신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장은 이제 스트레칭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가 늘어나는 테크닉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내외전 상태에서 당기는 거, 여기는 아닙니다. 지금 얘는 목까지 구부렸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현상이, 기능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회전 근개에 대한 파트로 들어와서는 실전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다루느냐, 지금 이제 뭐 공으로 마사지 하는 거 나왔죠. 예전에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었죠. 단일골격근의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단일골격근의 문제 마사지 스트레칭을 풀고 이렇게, 물론 이 접근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회전 근개이기 때문에 어깨 기능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테크닉 가지고는 솔루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병변부터 좀 알아볼게요. 가시위근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극상근 건염, 그래서 뭐 가시위근 힘줄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극상근 건염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텐디니티스죠, 건염이. 자, 근데 극상근 건염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견봉하 공간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랬었죠. 어깨 충돌 증후군 SAIS 설명드렸잖아요, 서두에. 자,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온대요? 어깨뼈 이상운동 증후군이나 어깨관절의 불안정성에서 나온대요. 이걸 잡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조해부학 강의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는데 요번 컨텐츠만큼은 이런 어깨뼈 이상운동 증후군에 대한 테크닉을 아주 표면적이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못했죠. 왜냐면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만 드렸고 다음 솔루션이나 이 현장에서 써먹는 테크닉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이 회전근개가 끝나고 마지막 강의에서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3-2강에서는 가시 아래근이랑 자근 원근을 같이 다룰 거고, 그 다음에는 어깨 밑근이 되겠죠. 견갑 하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 단일골격근에 대한 성질이나 특성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매뉴얼 테크닉이나 이런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써먹는 거에 대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지루하고 강의에 대한 종결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